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반 정도 읽을 때까지는요, 좀 뻔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점점 집중력이 사라지는 시대에 디지털 디톡스, 그러니까 스마트폰 멀리하고요, 인터넷 멀리하는 것으로 집중력을 되찾자 정도의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시작은요, 그 예상에 맞게 프로빈스타운이라는 곳으로 가서 몇 주간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이 중반에 넘어가면서요, 이거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디지털 디톡스라는 해결책은 결국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사실 이 책은 처음 나왔을 때 SK그룹의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리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분이 먼저 이 책을 찜해가지고 소개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다른 책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릴 타이밍을 놓쳤다가 이제야 소개를 해 드립니다. 처음 부분에서 이 책은요, 우리의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시작을 해요. 학생들의 경우에 평균 65초마다, 그러니까 1분 정도마다 일을 전환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느 한에 집중하는 시간은 평균 19초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어려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성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인이 평균적으로 한 가지 일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는지 관찰을 해봤더니요, 평균 3분입니다. 19초와 3분은 차이가 큰 것 같지만 한 가지 일을 완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인데요.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의 경우에 하루에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은 3시간 15분입니다. 자는 시간 8시간을 빼면요, 하루 16시간 중에 5분의 1 가까이를 스마트폰을 쓰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와 이메일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알아보는 실험에서 문자와 이메일을 받아서 집중력이 분산된 후에 IQ를 재어보니까 평균 10 정도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비슷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시험을 보면서 문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그룹이 있었고, 그냥 전통적으로 시험만 보게 하는 그런 그룹의 평균 점수를 비교했거든요. 그랬더니 20에서 30% 정도로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와 이메일을 보는 그룹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능력의 20에서 30%를 갉아먹는 셈인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요, 스스로에게 나는 멀티스태킹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멀티스태킹처럼 보이지만 빠르게 생각을 전환하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의 일을 두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럴 때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건너가게 되면요, 몰입이 깨지고 다시 주의 집중하는 에너지와 시간이 들면서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몰입 상태에 있다가 깨지고 다시 몰입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3시간 사용했다라고 하면 다시 일에 주의 집중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는요, 몰입을 못하게 된 환경, 잠을 못 자고 긴 소설을 읽지 못하게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진단합니다. 소설을 잘 읽는 사람은요, 보통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긴 소설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는요, 여러 통계가 붙어서 재미있기는 한데 사실 특별한 점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책은 중반 이후부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본주의예요. 기업들은 사람의 집중력을 뺏어와야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위에서 시간을 보내게 할까를 연구하고요,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집중력 파괴는 이들의 목적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이들의 사업 모델의 부수적 결과인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요, 해악을 끼친 것들은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SNS를 읽거나 영상을 보는 패턴을 분석해서요, 그들이 관심을 쓸 만한 또 다른 피드를 추천하는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붙잡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에 더 많은 시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리즘은 자신이 추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시간을 내어 바칠 피드를 수치만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차별, 혐오, 폄훼 같은 부정적 가치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피드가 넘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존재하는 한 명상과 요가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헛소리라는 거죠. 그러니만큼 피드 위에 가능한 우리를 붙잡아두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애쓰는 기업들이 여전히 멀쩡하게 기능하는 한 우리가 집중력을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벌이는 노력은 부질없다는 거예요. 해결은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변화에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이요. 한 번은 자신의 알고리즘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팀을 조직해서요,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결과는 우리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요,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자 점점 더 분열적인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어서 해결책은 반성장 전략, 그러니까 우리들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페이스북은 이 결과를 무시하고요, 이 팀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언론에 제보가 되어서 그나마 이렇게 알려진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요, 스스로 자정 기능은 없어요. 사회적 시스템에서 이렇게 못하도록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작가의 주장인 거예요.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같은 것도 모두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의 ADHD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도 그렇고요. 주의를 집중하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특히 휘둘리기 쉬운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에는 작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집중력 저하를 막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전환할 때는 강제적으로 계획성을 만들어 전환을 하고요. 자신의 집중력 저하에 대해서 자책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기간을 설정해서요, 1년에 반 정도는 소셜미디어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딴 생각이나 수면, 어린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관대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기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 자신이 계속 지적하는 대로요,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작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경제성장이라는 믿음입니다. 경제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작년보다는 올해 더 경제 규모가 커져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고 이상기온을 일으키며 지구를 망치는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성장이라는 믿음에 의심을 가지고 빠른 삶보다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인 여러분의 집중력은 괜찮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계발서처럼 시작을 했지만 사실 자기계발서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 유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거시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시적인 실천부터 동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깨어있는 시간에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신다면 많은 시사점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